자, 규원가 봅시다. 규원가. 내방가사죠. 내방가사라는 게 뭡니까? 또는 규방가사라고 얘기합니다. 내방이라 규방. 규방은 누가 거처하는 곳? 여자가 거처하는 것을 규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원가. 규방에서 원망하는 노래다 이겁니다. 그럼 여자들이 규방에 앉아서 원망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옛날 여자들이 뭐 아니면 뭐예요? 시집살이에 대한 어려움 아니면 임에 대한 두 개밖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규원가 한번 볼까요? 서러운 회포라고 했습니다. 엊그제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엊그제니까 언제 얘기입니까? 과거. 그러면 잘 보세요. 유사하잖아요. 과거와 뭐가 나온다라면 현재가 나온다라면 현재 상황은 제목 그대로 규원가, 규방에서 원망하는 노래죠. 그 현재는 뭡니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상황이 당연히 되겠죠. 원망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과거는 뭐가 됩니까? 긍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 보세요. 표현상 대조의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대조의 방식으로 옛날 거 생각하니까 현재 이거잖아요. 여러분도 힘들 때 꼭 옛날 거 건드리잖아요. 하나 옛날에 이랬는데, 나 옛날엔 좋았는데, 옛날엔 탄력이 있었는데 피부가, 옛날엔 주름이 없었는데. 뻥입니다. 태어날 때 주름살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잘했는데 이거 왜 지금 못해? 옛날엔 예뻤는데. 아니요. 옛날부터 안 예쁜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 예뻤으면 지금도 예쁘겠지. 옛날에는 날씬했는데. 아니요. 옛날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현재 불만이니까 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남성 동지들이 많이 쓰는 거죠. 내가 왕년에 말이야. 도대체 왕년에 안 해본 게 없어 남자들. 대박이야. 희한하게 그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 다 모아놓으면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진짜.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 나라고 누가 들어오더라도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런 말 많이 안 들어봤어 남자들한테? 내 옛날에 말이야 이랬어. 달리기라도 엄청 빨랐어. 군대 얘기만 하면 뭐 어마어마하죠 또. 하다못해 간첩 다 때려잡을 기세야. 총만 쏘면 다 특동사수래.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나 옛날에 말이야 군대에서 총 쏴서 뭐 1등 해가지고 휴가 왔어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내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총을 쏘면 한 명이 휴가 가거든요. 근데 나온 놈은 왜 이렇게 많어? 그 다음에 팁 보여드릴게요. 총을 쏘잖아요. 특동사수가 돼서 뭐 휴가를 나왔다 상장을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상장을 줍니다. 사격대회이기 때문에. 또 상품도 줘요. 부상. 보통 이제 사령관들의 시계를 줍니다. 부상으로 군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면 다 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에서 있어? 증거 대봐. 상장 내놔봐. 이래서 그런 게 어딨어 하면 뻥입니다. 잃어버려서 뻥입니다. 절대 남자들 그런 거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보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면 다 뻥입니다. 저 왜 이 말 했을까요? 저는 이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이란 얘기죠. 왕년에 반지를 왜 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디 출신 뭐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서 그걸 안 해요. 잘. 근데 어쨌든 상장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애들이 안 믿어서 제가 아예 찍어놓고 핸드폰에 저장해요. 정 못 믿으면 일로 와 보여줄게 이러면서 보여주면 뭐 그렇구나. 정확하게 94년도에 1등 했습니다. 그때 태어났다고? 자 봅시다. 당신이 태어나서 응애응애 울 때 나는 나라 지키면서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배고파서. 울음의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나도 과거에는 서러운 회포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 엊그제 뭐 했습니까? 젊었는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예요. 그럼 지금은 만나니까 뭐가 됐습니까? 늙었을 겁니다. 엊그제는 젊었더니 하마 어찌다 늙거니 이거예요. 늙은 게 언제다? 현재. 소년행락이 언제입니까? 과거. 소년의 즐거움을 생각해도 속절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 늙어야 이게 현재죠 지금. 서러운 말씀하자니 목이 맨다. 자, 서러운 말씀을 하는 게 바로 현재입니다. 과거에는 소년 행락 시절이고요. 지금은 서러운 겁니다.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자, 두 번째. 부생모욕 신고하여 이내 몸을 길러낼지. 이거 많이 들어봤죠? 부생모욕이 뭡니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거죠. 고생하여 길렀는데 고무배필은 정말 뭐 어떤 거
높은 관직, 좋은 벼슬에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은 못 봐라도 군자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기 원하였는데 삼생의 원업이요 월화의 연분으로 이건 실제 인물의 월화 노인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들? 삼신할미도 들어봤죠? 이거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민간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죠. 삼신할머니는 뭘 만드는 사람? 아기를 점지해주는 사람. 월화 노인은요? 큐피트입니다. 사랑을 짝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월화의 연분으로 이 사람의 연분으로 장안유엽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서 자 조심하셔야 돼요. 꿈같이 만났다니까 좋아 보이지만 장안유엽 경박자가 뭐냐면 장안유엽은 놀러 잘 다니는 사람, 좋게 말하면 호탕한 기계를 가진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날라리 양아치입니다. 날라리 양아치를 꿈같이 만나 있어서 내가 만나고자 한 게 아니라 뭐 어떤 연분이 닿아서 당시의 용신 마음가짐이 살얼음 들이는 듯 했다 이거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조선시대에는 남자가 집에 안 들어오면 다 누구 탓이에요? 여자 탓입니다. 애를요 딸만 낳아도 다 누구 탓이에요? 여자 탓입니다. 왜냐면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은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구분하는 건 남자죠. 맞잖아요. 근데 옛날엔 다 여자 탓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와 안 들어와 이런 날라리 양아치니까 안 들어와. 그러니까 남편이 안 들어오니까 시집 눈치도 보이겠죠. 그 당시 결혼할 때 마음가짐이 살얼음 언제 깨질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게 만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됐죠? 그런데 나는 요걸 항상 얘기할 때 물어보고 싶은 게 부생모욕할 때 아버님은 날 낳으시고 어머님은 날 기르신 거죠. 사실은 어머니가 날 낳고 어머니가 날 기른 거 아닌가? 근데 왜 아버님이 날 낳은 거예요? 유교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요즘은 괜찮은 것 같아? 왜? 어? 땅값이 비싸니까? 아 그래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값 비싸니까 여자값이 금값이다. 아 이렇게도 해석하는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이러면 그래 나 비싼 여자야 이럴까요? 넌 똥값이야. 원래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은 유교는 음양오행 있죠. 음양오행의 인간관계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게 원래는 정상적인 말이에요. 왜냐면 애를 잉태하고 애를 뱃속에서 키우고 낳는 건 누굽니까? 여자죠. 그러면 곡식을 키우는 곳은 땅이죠.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비를 뿌리고 바람과 햇볕을 만들어주는 거 그건 누구죠? 하늘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애를 키우기 위한 토양을 전달해 주는 거니까 하늘의 역할이고 여자는 땅에서 모든 만물을 길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땅이라는 뜻이었는데 이 유학자들이 갑자기 여자를 무시하다 보니까 내가 높아 넌 낮아 이렇게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원래가 음양오행의 원리에서. 그래서 원래 나온 게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라는 건 낳게 만드는 씨를 줬다는 얘기고 어머니가 나를 길렀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정상적인 말이에요. 저게. 됐죠? 그런데 세 번째 볼까요? 여러분 곱하기 해보세요. 3호 28 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춘향이 나이 몇 살이었습니까? 28 청춘 춘향이 이러죠. 16살 때 연애질을 한 지집입니다. 이몽룡이는요 18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 18에 시집장가를 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간다고 일단 난리 나죠. 그러니까 그때는 40이 되면 죽기 시작하니까 45세부터 죽기 시작하니까 60까지 살면 굉장히 잘 살았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환갑잔치 몇 살에 하는 거예요? 어? 환갑잔치 몇 살이에요? 환갑이라고 하는 거 61입니다. 60이 아니에요. 61. 칠순이 몇 살이에요? 칠순 그러면 환갑은 61이 칠순은 70살에 해야 됩니다. 그 71살 71이면 부모님한테 진짜 뒤지기 맞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3호 28 겨우지라고 하면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니까 좋은 얘기 나와야 돼요, 안 좋은 얘기 나와야 돼요? 그렇죠. 3호 28 겨우지나 천년여질 전로이니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게 절로 태어났는데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 젊었을 때니까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태어났는데 이거요. 아니 그 나이 때 예쁘잖아. 여러분들 지금 나이에 주름이 있고 없고 얼마나 예뻐. 맞잖아요. 아닌 것 같아? 아니 지금도 막 화장 안 해도 예쁜 얼굴 아닌가? 합시다. 이 얼굴 이 태대로 백년가역
원하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결혼해서 평생 살려고 했는데 이 말이에요. 영광이 훌루라고 조물이 다시 하여, 자 바로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푹 지나듯 이겁니다.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푹 지나듯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시간이, 이것만 봐도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됐다? 빠르게 흘러갔다. 이걸 무슨 진술? 요약적 진술이라고도 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짧게 있으니까 요약적 진술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설빈한 어디 두고 면목가중 되었구나.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이건 어디에 두고 이게 된 거죠.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죠. 어디 간 거는 과거 얘기일까요? 현재 얘기일까요? 과거. 된 거는요? 그러니까 설빈한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 면목가중은요?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설빈한 눈처럼이고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은 없어져 버리고 면목가중 아우 우울하게 생긴 얼굴만 남았구나 이거예요. 왜 이런 얼굴일까요? 자기가 지금 언제 쓰고 있으니까 늙어서 썼으니까 주름이 짜글짜글한 거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도 나온 표현법이 뭡니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표현법 뭘까요 여러분들? 비유적인 건 시간이고 언제와 언제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대조적인 것. 이해돼요 안 돼요? 됐습니다. 내 얼굴 내가 보니, 자기의 늙은 얼굴을 내가 스스로 보니 어느 님이 나를 괸소냐 사랑하겠느냐 이거예요. 스스로 참게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한자성어요. 앞에서 비슷한 거 했죠.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다 뭐였습니까? 수원 수구. 이처럼 유사한 것들이 반복됩니다. 왜? 옛날 사람들이 생각이 비슷하니까. 자 이제 승, 임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나올 겁니다. 3, 3, 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왔단 말인가? 여러분들 이 말 하죠. 야야 끼리끼리 모여다닌다 이런 말 해봤죠. 그게 3, 3, 5 모여다니는 겁니다. 3, 3, 5 야유원. 유자가 무슨 유자? 무슨 유? 놀유. 원. 그러니까 노는 곳에 3, 3, 5 갔다는 얘기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굴까요? 남편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어떤 곳? 노는 곳에 새로운 사람이 왔단 말인가? 김마담이 새로 온 겁니다. 그럼 야유원은 뭘까요? 기생집. 이런 곳에 새로운 김마담이 왔단 말인가? 그러니까 남편이 꽃 지고 날 저물 때 정처없이 나가 있어서 백마금편 멋진 옷을 차려입고 어디에 머무느냐? 그러면 이놈의 남편은 딱 멋진 명품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백을 딱 하고 김마담, 최마담, 박마담이 있는 여러 군데의 술집을 싸돌아다니는구나.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 수 있겠느냐. 이건 임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됐죠? 인연을 끝쳤은들 생각이 없겠느냐. 이렇게 안 돌아오니까 이제 남편 이제 필요 없어 하고 인연을 끊었는데 그래도 남편 생각이 없겠느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렴은 12대 길도길샤 30날 지리하다. 이것도 유사하죠. 누구랑? 속미삼이랑 가만히 보더라도 님이 없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지루한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괄호 쳐볼까요? 옥창에 신금매와 몇 번이나 피고 지었는가? 밑줄 쳐볼까요? 자 여기서 뭐가 흘렀습니까? 시간. 왜요? 매화는 1년에 한 번 피죠. 몇 번이나 피고 져버렸죠. 그럼 몇 년의 시간의 흐름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야기 전개가 빨라요? 느려요? 그렇죠. 그게 또 하나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시간이 그만큼 빨리 진행됐다라는 거는 사건이 금방금방 끝났던 얘기죠. 이야기가 한 번에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야기 전개가 빠르다. 겨울밤 차고 찰 때 자취는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길제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 그러면 이 눈이라든가 비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화자의 상황을 부각하는 자연물입니다. 인과 헤어졌는데 여기에 부슬비가 사사삭 내리면 어때요?
부슬비가 막 헤어지고 딱 나왔는데 부슬비가 싹 내리고 있으면 어때요?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누군가를 딱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람과 딱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사귀자고 오늘부터 1일 하고 집에 가는데 부슬비가 내리면 어때요? 막 맞으면서 막 기분 좋게 가죠. 나 혼자 얘기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긴 한데 배경은 항상 뭘 의미합니까? 화자의 정서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을 볼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자, 프로포즈를 할 때 비가 쫙쫙 내리고 천둥 빵빵빵빵 막 칠 때 반지 들고 와서 한강 둔치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널 위해 준비해서 반지 주면 여자들이 뭐라고 하면 아 추워 죽겠는데 아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맑은 날 햇빛이 적당히 예쁜데 덥지 않을 정도로 쬐는 날 반지 들고 가서 나랑 결혼해 주려면 뭐 할까요? 오케이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왕이면 언제 프로포즈 하는 게 좋아요? 비 오는 날? 비 막 오고 비 맞으면 우산 쓰고 이렇게? 겨울에? 아니잖아. 그러니까 배경은 그다 따라가는 겁니다. 이때 눈이나 비는 뭐 화자의 무엇을 정서를 드러내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삼춘하류 허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별표 쳐볼까요? 저도 요거는 내고 싶은 겁니다. 삼춘하류 호시절이 뭡니까? 삼춘, 춘삼월이라고 하는 거죠. 화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꽃과 버드나무가 한참일 때 좋은 시절에 경물이 뭐죠? 바로 이런 경물이 필요 있다 없다? 없더라. 표현법 뭘까요? 그럼 여러분 쉽게 내면 표현법은 대조입니다. 그러니까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 봤을 때 자연과 누구를 비교한 겁니까? 화자를 비교해 봤을 때 자연은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긍정적인 자연이죠 지금. 자연인물이 뭐가 되는 호시절이에요. 꽃이 피고 버드나무와 이런 것들이 있는 괜찮은 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자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부정. 그래서 이런 경치들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다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연물은 긍정인데 내가 부정이라서 나의 부정적인 걸 더욱 부각해 주는 거. 황조가라는 작품 알죠 여러분? 펄펄 나는 전개꼬리 암수서로 정도와서 서로 난리 났죠. 나 외롭죠. 자연물인 황개꼬리는 어때요? 긍정. 나는 부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대조의 형식으로 시조와 연결해서 나올 수가 있으니 꼭 체크해 두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가을달 방이 들고 실솔 동그라미 치고요. 실솔이 뭐죠 여러분? 귀뚜라미가 침대, 지금은 침대가 아니죠. 침상, 그러니까 이불에서 울재 밑줄 치고요. 귀뚜라미가 울고 있네. 뭘까요? 귀뚜라미가 울고 있으니까? 귀뚜라미가 울고만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의인법이죠. 귀뚜라미 울어요? 여러분 이거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을 가겠죠? 갔는데 뭐 해외 가겠죠. 요즘엔 대부분이 해외 갔는데 딱 아침에 딱 일어나서 커튼을 쫙 열었는데 햇살이 쫙 비쳐. 그럼 새가 막 따락 날아다니는 거죠. 그때 새는 울까요? 웃을까요? 웃어요? 희한한 사람. 새 웃는 거 봤어요? 새 웃어서 좋겠다 하면서 웃어요? 그런 새 본 적 있어요? 그거 봤어요? 그럼 웃어요 울어요 새는? 그럼 새가 나는 아직 솔로인데 저 인간들은 저런 인간들도 나는 짝을 찾아가는데 나는 이거 울어요? 그거요. 새는 지저귀는 것뿐입니다. 새 울거나 웃는 거 본 적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잖아. 근데 사람들한테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가서 새는 울지 않으면 울잖아요. 그 관용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운다니까 운다라고 생각하는데 새는 지적인 겁니다. 우리가 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신 울고 있으면 이게 의인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면 왜요? 원래 울잖아요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귀뚜라미도 우는 건가요?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귀뚜라미 뭐라고? 귀뚜기뚜루 하겠죠. 그 소리까지 내가 알 수가 없고 뚜룩 뭐 이런 소리 납니다. 뚜룩뚜룩 소리 납니다. 약간 좀 갈리는 소리. 개구리 소리는요? 꼴꼴 이렇게 이런 비슷한 소리 나고 맹꽁이가 좀 다릅니다. 맹꽁이는 푹 소리 나죠. 푹 소리 나는 건 맹꽁입니다.
개구리는 꿀꿀 이게 두 번 이렇게 안 들어봤어요? 맹꽁이 조금 무섭게 소리 나죠? 이런 소리. 이게 맹꽁이에요. 맹꽁이는 맹꽁맹꽁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구리는 분명 깨골 이런 비슷한 소리가 나는데 맹꽁이는 욱 이런 소리 나죠. 개구리는 아닌 것 같은데 욱 소리 그건 맹꽁이에요. 그래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실소리 상에서 울고 있으니까 의인법이죠. 분명히 울고 있죠. 그런데 긴 한숨 지는 눈물 누구도 흘리고 있어요? 나도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 감정 무엇이 된다? 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것도 감정이입의 대상물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 화자의 감정이 투영됐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감정이입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지선다에서 단순하게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장품과 연결해서 감정이입의 대상물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 됐죠?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워라. 전 도로 옆으로 행이 이리하여 어찌 다시 생각해보니까 나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청등을 돌려놓고 녹기금 비스니 앉아 병녀나 한곡조를 시름에 섞어 타니 그러니까 이걸 잊으려고 띵띠링띵띵 만나면 좋은 친구 부르고 있었어요. 옛날에 검은 걸로 소상야우의 뱃소리 섞어 도는 듯 화표천년의 벼락이 운이는 듯 옥수 타는 소리는 옛소리 같지만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차는 거는 옛날에 자기가 악기 타는 거랑 지금이랑은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는 달라졌을까요?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만 없겠죠. 부용장을 적막하니 누구 귀에 들리겠느냐 이거요. 옛날에 이 소리 누가 들었을까요? 그러면은 남편이 그래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서방님 오늘은 제가 술 한 잔을 따르게 싸웁니다가 띵띵띵띵 한데 이 남편은 KBS로 갔나 보지. MBC 싫어서. 그러니까 KBS 찾아서 어디 야유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KBS 찾아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 소리가 들린다. 들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간장이 구곡대야 구비구비 끊쳐서라. 이게 뭐 구곡간장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너무 서러워서 힘들고 괴롭다 이거야. 이상한 거 자기 혼자 치면 되지 뭐. 별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차라리 잠을 들어보세요. 누구 꿈 동그라미 치고요. 꿈 왜 꿀까요? 누구 보고 싶어서? 남편 그래도 보고 싶은 겁니다. 왜? 원망은 할 수 있지만 뭐는 할 수 없습니까? 비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싫다고 엄마가 욕하지만 결국 없으면 또 힘들어 하십니다. 이거 이 왼수야 이거 또 술 먹었어 이 왼수야 하면서도 어느 날 밥 차려주면서 먹어 막 이러잖아.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집은 뭐 그런 적 없어서 뭐 아닌데. 자 어쨌든 봅시다. 바람에 지는 잎 풀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소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지는 잎 동그라미 짐승 동그라미 기능은요. 뒤에 나와버렸죠. 무슨 일 원소로서 뭘 깨운 존재입니까? 잠을 깨운 존재죠. 내가 그 님이 원망스럽더라도 만나고 싶어서 꿈에서라도 만나려고 잠을 잤는데 누가 깨우고 있습니까? 님을 못 보게? 잎과 바람에 지는 잎과 짐승이 잠을 깨우고 있는 거죠. 역시 뭐가 되는 겁니까? 방해물이 되는 겁니다. 천상에 아하 요거는 별표 치시고요. 낼 거리가 좀 많습니다. 천상의 견우진여 보세요. 견우와 누가 있습니까? 직녀가 있죠. 은하수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여러분 은하수니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에? 아니 나의 얼굴을 보면서 느낌상 저거는 왜 물어봤을까? 긍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은하수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은하수가 막혔어도 1년 1도 7월 7석 1년 1도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7월 7석 하루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은하수가 막히는 방해물이라 하더라도 방해물인 은하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얘는 방해물입니다. 뭐가 1년에 한번 뭐 한다?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우리님 가시누입니다. 그럼 나와 누구의 관계도?
님의 관계에도 가셨으니까 이별이에요? 만남이에요? 이별이죠. 가신 후에 무슨 약수가 가렸건데 약수가 가린 거죠 지금. 원래 약수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전설 속의 강인데 부력이 하나도 없어서 새 깃털을 딱 넣더라도 깃털이 물속에 잠긴다라는 곳입니다. 그럼 약수가 막혔으면 님이 오고 싶어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배 타면 배가 어떻게 돼? 가라앉아. 헤엄치면은 가라앉아. 올 수가 없는 약수가 가렸건데 오거나 가거나 뭐가 없습니까? 소식조차 없는 거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잘 들어보세요. 견우직녀와 화자는 서로 다른 상황이다. 맞아요, 틀려요? 자, 견우직녀는 일단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나는 안 만나죠. 그러니까 견우직녀와 화자는 서로 다른 상황에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상황은 같습니다. 이별 상황입니다. 결과가 다른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님과 이별한 상황이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달라요. 결과는 얘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그럼 미래는 다른 상황이다. 맞아요, 틀려요? 미래 상황은 다른 겁니다. 근데 상황은 같은 거예요. 또 뭐도 있어요? 방에 물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뭐만 다릅니까? 그렇죠. 결과. 미래가 다른 거예요. 미래가. 이해됐죠? 저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견우와 임은 여기 전체로 오면 대조적인 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미래가 대조입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 문제를 보면 가끔씩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대조라고 할 때는 분명히 언제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미래. 근데 터놓고 그냥 대조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도 나오면 맞았는지 틀렸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원래는 불분명해요. 왜? 요쪽으로 가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려요. 요쪽으로 가면은 맞아요. 만날 수 있고 없고죠. 여기는 둘 다 이별이니까 대조가 아니죠. 이쪽은 대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맞았다 안 맞았다 마음대로 할 수 있더란 말이에요.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셨다가 나머지 걸 보고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미래의 대조적 상황이죠. 대조적 상황을 예측함으로써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미래니까 예측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 없으면 진짜 이상한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낼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낸다라면. 됐죠?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겼는가. 난간에 비스듬히 서서 님가신데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있고 모운이 지나갈지. 자, 새소리.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뭐하다? 서럽다 그랬죠. 새가 서러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서러워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감정. 이 입이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마지막.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수없다 하겠지만은 박명한 홍한이 누굽니까 여러분? 고전에서 홍한은 누구를 상징하죠? 여자입니다. 홍한이야. 나 같은 이가 또 있을까?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똥말똥하여라. 소극적인가요? 적극적인가요? 소극적인 화제의 모습이죠. 자기가 뭔가를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아유 이렇게 된거다 님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라는 소극적인 태도가 보입니다. 왜 홍한이 여자죠? 여러분들 여자들이 볼터치 할 때 볼에다가 볼터치 할 때 무슨 색을 넣어요? 검정색 넣고 이게 칠합니까? 재밌겠네. 어떤 색이에요? 붉은 계열 넣었죠. 그다음에 때로는 뭐 루즈 살짝 발라놓고 이렇게 여기 볼에 해가지고 왜 붉게 해요? 생기기 보이려고.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도 뭐 찍습니까? 여기 연지곤지 찍죠. 그래서 빨간색 찍잖아요. 예뻐 보이려고. 연지곤지를 원래 찍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예뻐 보이려고. 두 번째는요. 귀신 물리치려고. 왜냐면 옛날에는 너무 예쁘거나 그러면 귀신이 잡아간다고 믿었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귀신을 막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 어릴 때 보면 옛날 할머니들,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옛날 할머니들은 손주가 태어나면 이름을 안 지어줍니다. 뭐라고? 전부 개똥이 강아지.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 보면 아유 우리 강아지 똥강아지 이만하죠. 강아지도 아니고 똥강아지란 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이름을 예쁜 걸 지어주면 귀신들이 그 이쁜 애기를 데려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부 다 똥강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극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애들 이름 보면 개똥이 아빠음이 많잖아요. 개똥이네 아범. 다 개똥이에요. 외국 사람이 들으면 우리는 개자식이에요. 다 개자식.
그래서 나중에 돌이 지나고 한 살이 넘어가면 이제 살아날 거다 해서 그때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릴 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주가 나면 아유 우리 강아지 강아지, 사투리에 따라서 강생이 강아지 뭐 이런 식, 멍멍이란 말은 안 쓰고요. 우리 멍멍아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거 사투리니까. 그거 이 사투리에 쓰니까 그럽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강아지란 말을 많이 써요. 똥강생이, 똥강아지 이런 말들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부모님들은 똥강아지 말 안 해요. 대놓고 처음에 낳자마자 뭐합니까? 이름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적으니까. 됐습니다. 자, 이제 누앙사 들어갑니다. 누앙사 좀 길죠. 그쵸? 누앙사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누앙사를 보기 전에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누앙사는 누추한 거리란 뜻입니다. 근데 맨 앞장을 한번 보시면 해석이 좀 나와 있죠. 지금 박일로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박일로는 실제로 뭘 참가한 사람입니까? 전쟁에 직접 참여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지금? 모든 국토가 피폐해졌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집도 피폐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양반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있는 가솔들이 전부 도망가고 그 다음에 뭐 좀 농사 짓자니까 개기기 시작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실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됐죠? 자, 별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좀 하고 갑시다. 여기서 자, 어리고 뭐한 거. 어리고 우월한 산이 이내 위에 던이 없다. 뭡니까?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믿으실까요?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어두운 것은 나보다 더한 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는 증거입니까? 양반이라는 겁니다. 길육화봉을 하늘에 붙여두고 무슨 론? 운명론입니다. 누항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누항이 누추한 거리입니다. 곳에 초가집을 지어두고 풍조우석에 썩은 집이 돼야 서밥 5홉 죽에 연기도 하도 알시야 설대인 숙냉의 빈배 속일 뿐이로다까지. 이건 뭐냐면 잘 보세요. 풍조우석에 썩은 집이 되어서 그러니까 바람 불고 비가 와가지고 집이 썩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불을 지필 때 뭘로 먼저 지핍니까? 지푸라기로 군불을 지펴놓고 그 위에 나무 올려놓고 크게 떼우죠. 근데 지푸라기가 바싹 말라야 돼요? 젖어야 돼요? 바싹 말라야 불이 확 올라오죠. 젖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기 더럽게 많이 납니다. 혹시 불장난 해보셨어요? 뭐 세대 차이가 나나? 세대 차이인가? 세대 차이인가 이게? 사는 곳에 따라 달라? 어디 사는 거에 따라서? 어디서 쭉 살았어요? 어? 도시 쪽? 그럼 누구는 뭐 깊은 산골 뭐 타잔 아저씨랑 살았나? 어디 쭉 살았어? 부천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도시라고 보기 굉장히 애매하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노동자들이 집약된 것. 원미동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거 몰리고 간 사람들.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 가야 된다. 가리봉보다 더 못했던 것이 원미동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랑 반대라고 늘 얘기하죠. 사람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또 어디 살아? 평택? 시골이긴 한데 부영난 안 해봤어? 어떻게 구경하냐? 아니 라이터 하나 먹어가지고 종이도 태워보고 뭐 밖에 있는 솔방울 같은 거 그런 거 해서 이 불도 해보고 아니 뭐 산에 불 지르는 거 말고 뭐 그런 거 모아가지고 불 해보고 이런 적 없어요? 아니 뭐 야영 가서 뭐 나뭇가지 같은 거 모아놓고 뭐 불 때우거나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 해본 적 없어요? 그럴 때 보면 마른 거 해야지 젖은 거면 뭐가 많이 올라와요? 연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왜? 불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연기부터 올라와요. 불도 안 나. 나중에 컥컥 하다가 끝나. 그래서 시골에 가면 옛날에 모기향 대신에 했던 게 잡초 풀을 태우죠. 약간 젖은 거 풀 태우면 연기가 막 나잖아요. 그럼 모기가 안 온다고.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설명 하나 하려면 참 사람 바보 만들어 놓고, 자, 이건 뭐냐면, 자, 누추한 곳에 지호가집을 지어서 아침 저녁 비바람에 썩은 집이 되어서 서우밥 5죽에 연기도 많구나. 그러니까 밥을 지으려고 넣었는데 다 젖은 거죠. 그러니까 뭐만 많아요? 연기만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불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설대인 숭늉의 빈배속일 뿐이로다. 뭘 했습니까? 숭늉을 데웠어요. 근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뭘 데우고 있어요 지금? 숭늉. 밥 대신에 뭐만 먹고 있습니까? 숭늉 먹고 밥 먹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가난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난한 상황이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됐죠? 생애가 내 삶이 이러한데 장부의 뜻을 옮기겠는가? 밑줄칠까요? 장부의 뜻을 장부가 품은 뜻을 바꾸지 않겠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 뜻은 나중에 나오지만 뭡니까? 자연 속에 있는 거. 자연과 하고 싶은 뜻 옮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현실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긍정확률일까요? 부정확률일까요? 부정확률입니다. 자연은요? 긍정확률입니다. 자연 속에서 뭘 추구합니까? 여러분들 정신 추구합니다. 속세에서는요? 현실에서는요? 물질 추구하는 거죠. 그럼 물질 추구하니까 힘든 거예요. 정신 추구하면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잘 보세요. 집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합격을 했다 치자고요. 지금 말고. 지금은 어떤 경우에도 그닥 행복하지 않아요. 수험생이니까.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 수도 있겠죠.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1박 2일로 여행을 떠났어. 집에 아무도 없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1박 2일 정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먹을 거 많아야 돼요? 아니면 라면만 있어도 돼요? 그게 자연이에요. 자연 속에서는 물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신 내가 편하니까 눈 뜨면 나의 삶이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배고프면 뭐 하면 돼요? 시켜 먹지 않고 라면만 먹어도 되잖아요. 시켜 먹지 말자고. 라면만 먹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설거지 바로 할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할 거예요? 씻는 거는요? 나중에 입이 텁텁하면 그때 한번 양치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게 자연이에요. 자연은 항상 여유롭고 내가 주어진 모든 환경에 만족하는 정신적 만족인데, 속세에서는 보세요. 합격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생기겠죠? 그럼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화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겠죠. 옷도 챙겨 입겠죠. 머리도 감겠죠. 그럼 어때요? 아씨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특히나가 남자친구가 했는데 시간이 빡빡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나가서 진짜 괜찮아 뭐 어차피 결혼할 건데 막 하면서 자기가 왔어 막 이래요? 그러지 않으세요. 다 예뻐 보이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물질 추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 추구예요? 정신 추구예요? 물질 추구입니다. 왜? 지금 여기서 공부하면 정신이 피폐해지죠. 왜요? 합격하고 돈도 벌고 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물질 추구를 안 하겠다면 뭐 할까요? 지금 집에서 자고 있을 겁니다. 왜? 정신 추구니까. 눈 뜨면 라면만 먹지 뭐. 너는 일 안 하냐? 네. 이게 정신이 얼마나 행복해. 이건 자연적인 삶이에요. 됐죠? 다시 넘어가셔서 이 뒤에 나오니까 저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안빈일념이 적을망정 품고 있다. 이겁니다. 안빈일념이 뭡니까? 안빈일념. 가난하지만 그 속에서 만족을 느끼는 게 적을망정 품어 있었어. 이게 장부의 뜻이었던 거예요. 수위로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하다. 이건 뭡니까? 나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나날이 내가 지금 사는 삶은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구나 이거야. 왜? 속세에서는 뭘 추구하니까? 물질 추구하니까 배고프니까 배고플 때 생각한 게 야 나는 말이야 배고파도 그냥 편하게 살고 농사가 안 돼도 그냥 살려고 했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이거 마음대로 안 되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40대 넘어가면은 정말 나는 몰랐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자연인 그거 뭐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굉장히 인기가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머릿속에 일하기가 싫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일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캐먹고 살면서 얼마나 좋아. 그게 자연 친화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뷔페 먹던가요? 나도 몇 번 봤는데 막 고기 돼지고기 잡아놓고 막 썰어가지고 막 이건 뭐 소 잡아놓고 등심 안심 먹던가요? 아니죠. 가는 거 뭐 고사리 캐고 뭐 먹고 그 다음에 있는 거 대충 넣고 먹어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삶을 꿈꾸는 거예요. 왜? 일 안 하고. 그게 바로 안빈낙도입니다. 그런 삶을 꿈꿨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 본사. 가을이 부족거든 봄이라 유효하며 주머니 비었거든 병이라 담겼으냐. 자 보세요. 가을이 부족하니 봄이라 넉넉하며 이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 사람. 뒤에 보면 알겠지만 농사를 지으려면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 뭐 시간이 남겠으며 또 뭐가 모자라니 주머니가 비었는데 병, 술병이야 술병에 술이 담겨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살고 있다? 가난하게 살고 있다 이겁니다. 왜? 농사 안 되니까. 됐죠?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겠느냐. 기한이 절실하다. 일단심 밑줄. 일단심을 잊었는가? 일단심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일단심이 뭐였을까요? 하나의 마음을 잊었겠느냐. 아까 얘기했죠.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자연에 들어가서 정신적인 만족을 즐기고 싶은 그것을 잊은 적은 없다 이거예요. 됐죠? 자, 분이 망신하여 죽어야 말려 여겨 우탁우랑이 줌줌이 모악 엮고 병과 오제의 감사심을 가져 있어 이시서편하여 몇백전을 지녔는고 몇백전 미주적 이걸 딱 보는 순간 전쟁과 관련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뭐 했단 얘기입니까 지금? 자기가 의가 분발해서 내 몸을 입고 죽어라고 뭐 했단 얘기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몇백 번 피를 흘리면서 싸웠단 얘기예요. 이게 임진왜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전쟁에 참여했던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됐죠? 다음에 일신이 여가이샤 일가를 돌아보랴. 내 몸이 뭐하니까? 내 몸이 뭐하니까?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찌 내가 우리 집을 돌아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반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을 돌아봤으면 농사 지을 누구도 있고 땅도 있고 또 농사를 지어야 될 노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단 얘기예요. 됐죠? 다시 일로장수는 노주분을 잊었거든 고여충급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이건 뭡니까? 늙은 종은 뭘 잊어버렸어요? 늙은 종은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렸단 얘기예요. 왜?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까 종이 도망가 버린 거야. 또는 와가지고 아유 저기 개똥아범 가서 농사 좀 지으니까 이 사람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자식이 말이야 젊은 놈이 어디다 대고 반말질이야 이렇게 바뀌었단 얘기예요. 시대가. 그래서 분수를 잊었단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고여충급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이건 뭡니까? 누가 나에게 봄이 왔다고 일러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잘 보세요. 내가 양반이었으니까 봄이 되면 누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 돌쇠 또는 저 몸종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주인 어르신 지금 봄인데요 저기 밭에 뭐 씨를 뿌리는데 어찌할까요? 그래 뿌려라 이랬잖아요. 양반들이 일을 하고 주둥이로 했잖아요. 아이고 주인 양반 어른 저쪽에 논밭에 지금 잡초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해는 조를 심을까요? 쌀을 심을까요? 그래 어찌 쌀이 좋더냐 조가 좋더냐. 아이고 그 개똥이 연말 보니까 조가 가고 망했대요. 그럼 쌀을 심어라. 알겠슈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걸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누구? 늙은 종이 지 분수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 난 농사 지어보지 않았으니까 알려주는 사람도 이제 알려주지 않으니까. 됐죠? 신야경수와 노상경홍을 천탈이 없건만은 아무려 간료전들 어느 소로 갈 거냐. 이거부터 좀 잘 봐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신야경수와 농상경홍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은 아무리 농사를 가려고 해도 내가 뭐가 없다? 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가 없으니까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로 뭐 합니까 여러분? 쟁기 꽂아놓고 밭을 갈아야 돼. 논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없어서 이제 농사 못 갈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기 태심하야 시절이 다 늦은 제 서주 높은 논에 잠깐 긴 열비에 도상 무원수를 반만 뒤어두고 여기까지 보시면 가뭄이 심한데 비가 어떻게만 왔어요? 시절이 다 늦을 때 서주의 논이 높은 곳에 있는데 비가 어떻게 했어요? 잠깐 왔어요. 보세요.
논에는 물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되는데 비가 잠깐 왔으니까 빗물이 고요, 안 고요? 안 고요. 그럼 농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농사하는 시절도 늦었어요. 왜? 누가 말 안 해줬어? 개똥이네가 말 안 해줬잖아요, 와가지고. 직분을 잃어버렸잖아, 종들이. 그러니까 늦게 남들이 다 하는 거 보고 이제 해야 되나 봐 하고 했는데 그것도 늦었는데 논에 비도 안 와가지고 안 돼. 그 다음 보세요. 도상무원소를 반만만 뒤어두고 소함 요거 가로칠까요? 이제부터 잘 보세요. 소한적 주마하고 엄섬이 하는 말싹 누가 한 말일까요? 이거부터 잘 봐요. 누가 하는 말일까요? 소 한 번 빌려주겠다. 옆집에 농부가 한 말입니다. 이거 보고 아유 소 하나 빌려줄까요? 이렇게 소 한 번 주마하고 엉성이 하는 말. 그 우리 식으로 하면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저 농사 어떻게 하려고 여기 우리 집에 소 있는데 소나 한번 빌려줄까요?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엉성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지나가는 말로 아유 소 한번 빌려줄까? 이렇게 지나갔어요. 하는 말이 그나마 소라도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갈수라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누가 내가 하는 말 친절하다 여긴 집에 농부집입니다. 달이 없는 황혼에 허위허위 가서 왜 달 없을 때 갔을까요? 이 사람 양반인데 대낮에 가면 창피하잖아. 왜 누구한테 빌리러 가는 거니까. 농부한테 빌리러 가니까 신분적으로 보면 자기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달이 없는 깜깜한 밤에 누구 집에 허위허위 누구 집에 농부 집에 다가가서 굳게 담은 문 밖에 어둡게 혼자 서서 큰 기침 아미를 양구토록 했다는 건 뭐냐면 양반네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면 뭐해요? 가가지고 문 열고 저기요 하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뭐합니까? 가서 이리 오너라 이러죠. 아니면 가서 막 이러죠. 그러니까 큰 기침만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왔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지가 양반이니까 이랬다는 얘기예요. 됐죠? 하온 후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어와 귀 누구신고 누가 하는 말일까요? 하니까 누구예요? 농부가 했습니다. 다시 누가 얘기할까요? 화자가 얘기합니다.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됐어요? 초경도 거의 다 지났는데 그 어찌 와 계신가요? 누가 하는 말입니까? 농부가. 초경이 뭐죠? 여러분들 우리 시간으로 보면 밤은 몇 시부터 시작했을까요? 옛날에는 몇 시부터를 저녁이라고 잡았을까요? 농사를 짓는 할머니 할아버님이 계시면 알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를 평생 지으신 분들은 몇 시쯤에 주무실까요? 8시 9시에 주무십니다. 뉴스데스크 할 쯤 되면은 이미 골아 떨어지. 근데 언제 일어나요? 정말 우리는 꿈나라에서 한참 헤맬 때 일어나서 뭔가를 열심히 하시죠. 농사는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밤은 몇 시부터? 5시, 7시, 9시, 11시, 1시, 3시까지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뭐가 됐어요? 자 이러면 진짜 환장하네. 아니잖아. 몇 시까지? 이 5시가 아닙니다. 7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초경. 이제부터 잠을 잘 시간이란 뜻이에요. 여기를요. 2경. 여기를 3경. 여기를 4경. 여기를 5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5시가 지나면 이제 아침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잖아요. 이때 사경은 여러분들 사람이 죽을 때 사경을 헤매다 있죠. 그 사경 아닙니다. 밤의 4번째란 뜻이에요. 밤이 시작하는 처음 초자, 2번째 밤, 3번째 시간의 밤이란 뜻이지 사경을 헤매다. 선생님 저희 할머님 새벽 2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사경을 헤매신 거 아닌가요? 미친 거죠 그거. 이랬어 안 됐어? 그 가장 깊은 밤이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3경. 아이씨. 저녁에서 밤으로, 밤에서 새벽으로, 그 다음에 아침이잖아요. 가장 가운데가 3경이잖아요. 근데 고전에 보면 운문이나 산문을 보면 3경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3경이면은 이 시간에 뭐 해야 되는 시간? 깊게 자야 되는 시간인데 3경을 부르짖었다는 건 아직 잤다 안 잤다? 안 잤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안 잤을까요? 이때 사람은 어떤 상황이니까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겁니다. 99%가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님이 없어서 잠 못 자는 겁니다. 3경이 나오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잠을 못 자고 있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헤어지면 잠 안 자잖아요. 그 생각하니라고. 자요?
누군가 헤어져도 일단 배고프니까 먹고 생각해야지. 라면 먹고 잠깐 배부른데 잤다 일어나서 다시 생각할까? 그래요? 뭐 그런 말 할 수 없고. 됐죠?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자, 초경이니까 자는 시간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자, 초경도 거의 지났는데 그거 누가 와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하, 매년 이제 화자가 대답하는 거죠. 매년에 이러하기 구차한지 알지만은 뭐 매년 소 빌리러 오는 거 구차한 줄 알지만 소 없는 가난한 집에서 아이고 나 염치 없지만 좀 빌리러 왔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공허하니 아직도 계속 대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대화체 형식입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대화체예요. 이 부분만 나온다라면 여기까지도 대화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대화체죠. 표현상의 특징과 가장 유사한 것 우리 배웠는데 표현상의 특징과 유사한 것 서술 방식이 대화 요쪽만 나온다라면 대화체가 걸려들겠죠. 뭐가 있습니까? 속미인곡. 서술상의 특징 대화체 형식이라는 거.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 공훈이나 값이나 주어질다 하지만은 다만 아이고 이거 뭐라고 아이고 내 있잖아요. 공짜로 이거 딱 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었는데 이거예요. 농부가 다만 빠뜨 어젯밤에 내가 말이에요. 저기 온 김에 내가 공짜로 소 빌려줄 수 있는데 근데 어젯밤 건너집에 어떤 사람이 목붉은 꿩을 기름에 찰찰 튀겨가지고 구워내고 간이 익은 삼해주 술을 취하도록 나에게 주면서 그러니까 뭘 들고 왔다는 얘기요. 술하고 꿩고기 맛있게 이게 해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걸 줬어요. 옆 사람 어떤 사람이 그래 그 은혜를 어찌하니 갚겠어요. 나 이 사람이 술이랑 꽁 이 사람한테 얻어먹었는데 어떡하지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소를 내일 주마 하고 이거 소를 내일 주마 하고 약속했는데 이거 참 자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니 참 거시기 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답은 뭡니까? 진짜 그러면 할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소 빌리는 거 실패 성공? 실패. 그러니까 이제 농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내가 마음에 먹은 약속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산행이 품은 뜻, 자연 속에 있는 것, 안빈낙도하는 것, 안분지족하는 것. 실패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화체 형식 말고는 크게 볼 게 없어요. 자, 그래서 헌머덕수기를 쓰고 측 없는 집신에 설필설필 물어오니 자 여기 볼까요? 풍채 좋은 적은 형용의 개가 짖을 뿐이로다. 개의 기능은 뭘까요? 화자. 여러분들 나 성공 실패해가지고 너덜너덜한 신발 신고 그냥 쫄래쫄래 집으로 오는데 모습이 어때요? 힘차 보일까요? 아니면 좀 우울해 보일까요? 우울하게 아이고 하고 오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짖고 있어요? 개가 아이고 그지야 왕왕 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개는 화자의 상황을 더욱더 뭐한다? 부각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부정적 상황을 더욱더 부각합니다. 그럼 개에게도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사람에게는 퇴짜 맞았죠? 개에게는 거의 무시당하는 수준이에요. 자, 됐습니까? 됐죠? 자, 마지막 본사 5번째. 와실 조그만한 방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기는 참 많아죠. 내일부터 일도 못할 거고 개도 나를 개무시하고. 자, 북창을 비교한 자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은 인해안을 도누는구나. 종초주창하여 먼 들을 바라보니 밑줄 칠까요? 여기서부터 즐기는 농가도 흠없이 들리도다. 별표 링크 걸어봅시다.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쓰인 작품 저 분명 가르쳐줬습니다. 잘 보세요. 종초주창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여기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즐기는 농가도 누구는 나는 흥이 없다 이거죠. 농가들은 왜 즐거울까요? 소 가지고 뭘 갈까요? 밭을 갈죠. 그럼 뭐합니까? 풍년이 들 거라고 희망적으로 하고 있겠죠. 근데 나는 뭐가 없어요? 흥이 없어요. 왜? 난 할 수 없으니까. 무슨 상황? 대조 상황. 다른 대상이 긍정적인 모습이 나의 부정적인 걸 부각하고 있죠. 황조가도 있고 우리 아까 뭘 배웠습니까? 삼춘하류 호시절에 경물이 씨름 없다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뭐에서? 규언가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됐어요. 배우신 지가 너무 오래됐나 보지? 그래서 기억 못하나 보죠? 됐죠? 세성 모른 한숨은 그칠 줄 모르는다. 아까운 저 소배는 변님도 좋으시고. 그럼 쟁기는 있지만 아까운 거예요. 왜? 소에다 끼워야 되는데 소가 없으니까.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용케 가려면은 쟁기는 너무 좋아서 그냥 소만 있으면 쫙 갈 수 있건만은 허당 반벽이 쓸데없이 걸렸구나. 왜? 소 없으니까 걸려만 있는 거예요. 충경도 거의 다 이제 농사 지을 시기도 거의 다 지났다. 다 던져져 버리자. 이제 농사 짓겠다 안 짓겠다? 이제 지을 수가 없으니까 안 짓겠다 이겁니다. 됐죠? 자, 본사로 6번째로 넘어가서 강호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연을 꿈꾼 지도 오래러니 구공 먹고 사는 게 누가 되어서 어즈버 잊어 있었다. 천피기육의 녹죽도 하도 할시야. 여기서부터 보세요. 유비군자들아 낚시 하나 빌려라 그랬습니다. 낚시 어디서 하는 거죠 여러분? 강이나 바다에서 해야 되는 거죠. 강이나 바다 뭘 상징합니까? 자연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기 이제 뭐 하겠대? 자연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자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노화 깊은 곳에 명월천풍이 버치되어서 자 무슨 친화? 명월천풍이니까 밝은 날 푸른 바람이 버지됐으니까 자연 친화적 삶을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정신추구예요? 물질추구예요? 정신추구. 임자 없는 풍월광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이게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럼 이쪽 부분을 주고 태도와 유사한 것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화자의 태도와 유사한 것. 뭘 찾으면 되죠? 어디에서? 자연 속에 있는 화자의 모습을 찾으면 됩니다. 또는 정서와 유사한 것 같으면 어디를 찾으면 돼요? 자연 친화의 시를 찾으면 되는 거죠. 이거는 수능에서도 좀 많이 보이는 거니까 기억 잘 해두세요. 백구가 뭐죠? 갈매기입니다. 아무 욕심 없는 갈매기야 오라하며 말라하랴 다툴 리 없는 것은 너뿐인가 너라. 그러니까 야 욕심 없는 갈매기야. 뭘 추구하는 갈매기예요? 정신. 물질 아니죠. 욕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으니까. 자연 속의 갈매기야. 네가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한다고 내가 안 갈 것 같아? 야 너랑 나랑 다투지 않는 거 나랑 다투지 않는 건 너밖에 없어. 나도 누구랑 같이 놀겠다? 갈매기와 같이 놀겠다니까 자연 친화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결사 부분 갑시다. 무상한 이내 몸이 무슨 뜻이 있겠냐마는 잘 보세요. 두세 일억 반 논을 다 던져두고입니다. 그럼 이제 뭐 하지 않겠다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논농사 짓지 밭농사 논농사 짓지 않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답니다. 나 이제는 이제 다 농사 던져두고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남들이 잘 산다고 뭐 내가 부러워하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그럼 이제 해탈입니다. 정신적인 걸 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어마어마한 부자래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가 당신보다 좀 못했던 친구야. 친하긴 한데. 근데 걔는 뭐 키도 엄청 크고 남자가 엄청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뭐 돈도 뭐 집안에 막 몇백억씩 있는데 부모님이 오늘 내일 하셔. 그러니까 형제도 아무도 없고 외동이야. 자기 내고 좋아할까요? 기뻐해 줄 거야? 안 부러워?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래요? 어때? 부러운 걸로 끝? 시샘 안 해? 조금? 안 해? 지금 얼굴로 봐서는 뭐 시샘 수준이 아니라 막 뒷담화를 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제는 자기는 뭐 하지 않겠다,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각자 나의 길을 가겠다 이거. 자신의 길이 마음속에 품었던 게 뭐였습니까? 자연 속에서 만족을 즐기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남의 집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많더라도 난 이제 부러워하지 않을 거야. 됐죠? 나의 빈천을 슬프게 여겨 손을 댄다고 물러갈 것도 아니며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슬프게 여기서 가난이 오니까 가난아 가라 한다고 가난이 갈 것도 아니며 남의 부귀를 불리 여겨 손을 치는 게 남의 부귀가 좋아서 부귀야 일로 와봐 한다고 올 부귀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어느 일이 명밖에 생긴 것, 즉 하늘의 뜻밖에 있겠느냐. 그래서 빈의무언을 어렵다 하지만은 자 빈의무언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난하지만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 것.
어렵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건 어렵다고 하지만은 내 생이 이러하니 서러운 뜻은 전혀 없다. 난 이제 빈이 무언이 서럽다 서럽지 않다? 서럽지 않답니다.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단사표음도 좋게 여기노라. 이건 뭡니까? 안분지족입니다. 이게 안빈낙도고 단사표음은 1단사 1표음의 약자죠. 그러니까 한 소쿠리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밥 하나랑 물 하나만 먹어요. 어때요? 잘 먹어요? 못 먹어요? 그렇죠. 소박하지만 나는 이걸 만족하겠다 이거예요. 안분지족 안빈낙도입니다. 여러분들 김치에 물만 말아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물 말아서 김치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안분지족 안빈낙도니까. 여러분은 안 되나 보네? 에이, 물질 추구 인간들. 저는 정신 추구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밥만 넣었을 때 진짜 맨 물 있잖아요. 물 말아서 그 김치만 먹으면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이게. 김치가 맛이 없습니다. 안 되지. 근데 그러면 정말 물질 충분. 그 물질 주고 근데 김치가 맛있어. 정말 배고프면 뭔들 못 먹어. 자 갑시다. 아 이 사람들 진짜. 자 넘어가고요. 평생에 하나의 뜻은 큰 뜻은 따뜻하게 입는 것밖에 없다. 그 다음에 태평천하의 충효를 이를 삼아 화영제 신붕어를 틀리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뭐는 지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보면 충효, 화영제, 신붕은 무슨 가치입니까? 유교적 가치는 지키고 그것 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살겠다? 생긴 대로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정신 추구하면서 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적 가치는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굉장히 길지만 중간의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단 정신적 가치를 잘 추구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물질을 포기하고 만족을 느끼는 부분이 어디냐?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게 별로가 없잖아요. 길기만 더럽게 긴 겁니다. 되셨나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쉬었다가 상충곡 마무리하도록 합시다.